죄송합니다. 12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필립스 커브고요. 필립스 커브는 사실 제가 우리 강의 노트도 그렇고 이제 슬라이드도 그렇고 필립스 커브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아 놨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필립스 커브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생략하고 여러분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그 정도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 커브는 이제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뭐와 뭐의 트레이드 오프냐면 GDP 갭, 단기 GDP와 단기 GDP라고 하겠습니다. 단기 GDP와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GDP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가로축이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세로축이 물가 상승률, 가로축이 GDP 갭이라고 했을 때, 혹은 단기 GDP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이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필립스 커브예요. 이걸 왜 트레이드 오프라고 부르냐면 트레이드 오프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부르냐면 거시경제학에서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뭐 실제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과열되는 상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률을 가능한 끌어올리는 게 좋잖아요. 경제 성장률을 가능한 끌어올리는 거 올리고 싶어 합니다. 뭐 정치적인 목적이든 경제적인 이유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모형, 라모 모형에서 봤듯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자본을 축적한다든가 혹은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이게 단기에는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예전에 사람들이 잘 몰랐었어요. 그것도 참 그 한 50년 전, 6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었어요. 아마도 예,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러한 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서 그런지 과거의 경제학자들이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조금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만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경기를 과열시키면 과열 국면으로 그러니까 붐으로 경제를 끌고 가게 되면 끌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솔로우 모형이나 라모 모형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단기 거시경제로 들어와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과도하게 정부 지출을 막 늘리는 것이죠. 그러거나 아니면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경제 성장률이 경기가 과열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게 저렇게 되는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여기서 보진 않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 확장적 정부의 정책, 거시 정책이라고 하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GDP 갭이 단기 GDP가 플러스로 갈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다시 어떤 피드백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은행이나 혹은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경기를 과열시키고 싶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에서 GDP 갭을 늘리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붐 상태로 거시경제를 끌고 가고 싶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하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높은 경제 성장률 혹은 단기 GDP의 확장에 따른 코스트가 바로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면 그렇다면 예, 경기 과열을 피해야 될 것이고 경기 과열을
끌고 가고 싶다면, 경기를 확장 국면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반드시 정부는 어떠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냐면 하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코스트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를 과열시킬 수 없고, 그 다음에 물가 반드시 그쵸. 경기를 과열시키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는 비교적 지저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지저분해 보이지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T기의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람다는 그냥 그 개수라고 생각하시고요. 전기의 물가 상승률이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미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값 역시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요. 베타도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개수예요. 1 람다도 개수고 그 다음에 YT 햇은 이거 이제 GDP 갭 혹은 단기 GDP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T기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는 물론 이제 T-1기의 물가 상승률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거 다 중요한데요. 이거 첫 번째 텀도 중요하고 두 번째 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GDP 갭과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T기 인플레이션 파이 T는 전기 인플레이션율 파이 T-1에도 영향을 받고 다음기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값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GDP 갭에도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어서 GDP 갭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앞에 여러 가지 텀들이 있고 베타는 0보다 큰 값입니다. 그래서 GDP 갭이 플러스 값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상승하겠죠. 그래서 GDP 갭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우상향하는 관계 혹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우리가 이 필립스 커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립스 커브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게 바로 필립스 콕슨의 미시경제학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마켓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생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마켓 파워를 갖는다고 하고 그렇다면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제가 파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조금 인상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텀 라인은 바로 그거예요.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 마켓 파워를 갖는다고 한다면 수요가 확대될 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스킵하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강의 노트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는 앞서 소개했던 이런 형태인데 제가 지금 그 이삿짐 센터의 미시경제학에서 도출하게 되는 이제 필립스 커브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큰 차이는 사실 없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T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GDP 갭 사이의 관계인데 경기가 과열된다고 하는 것은 GDP 갭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정부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C가 늘어날 수도 있고 I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정부 지출이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GDP 갭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기업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건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IS 커브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어떤 지출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필립스 커브는 기업들의 가격 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그래서 가격 설정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라이스 세팅 이퀘이션이고요. 필립스 커브는 가격 설정 방정식으로서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가격 결정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측면에서
GDP 갭이 플러스가 됐어요. 이것은 이제 총 수요가 확장된 거예요. 총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든 기업이든 다른 기업이든 혹은 정부든 전보다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 수요 확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기업들은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과 GDP 갭 사이에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가격을 결정을 하면, 조정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격을 선택을 하면 당분간 조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조정하지 못하는가? 예를 들면 또 다른 기업들이나 또 다른 소비자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많은 집에서 뭐 여러 가지 렌탈 제품들을 사용할 텐데 뭐 정수기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뭐죠? 예, 그 에어 퓨리파이어 같은 거, 그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렌탈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렌탈료라고 하는 것은 뭐 1년 혹은 2년 장기 계약의 형태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소비자들과 다른 기업들과 이런 장기 계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수요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다른 기업들, 다른 소비자들의 계약을 갱신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도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여건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조정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조정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하냐면 먼 미래에 혹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다시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조정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뭐 중국 식당에서 중식당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이 짜장면 값을 올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료값도 올라가고 뭐 수요도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짜장면 값을 한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짜장면 값을 한번 올릴 때뭐 조금 올리고 뭐 몇 달 뒤에 또 상황 봐서 또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번 올리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가격을 받기 때문에 한번 올릴 때 상당히 많이 올리죠.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여러분 많이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 가는 식당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헤어샵 같은 데 가셔도 그런 걸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헤어샵 같은 데 가서도 뭐 머리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번 인상할 때 굉장히 많이 인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인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래에 발생할 여러 가지 변화들을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그것까지 현재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현재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물가 상승률 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앞부분에서 이삿짐 센터 이그젬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 센터 경제의 필립스 커브는 간단하게 미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와 그 다음에 GDP 갭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는 거기에 이제 뭐가 더 하나 추가가 됐냐면 전기의 물가 상승률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뭐 변형하거나 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의 물가 상승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의 기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 GDP 갭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 본다면, 과거의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받는다. 뭐 이게 조금 어렵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침 센터 경제의 필립스 커브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사용한 필립스 커브에서 보면 과거의 인플레이션율과 미래 인플레이션율을 적당히 이제 가중 평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가 뭐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적당히 가중 평균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분석에 이용할 거시경제 분석에 이용하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할 거예요. 파이 t는 파이 t-1 더하기 베타의 yt hat. 자, 이러한 필립스 커브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래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적응적 기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T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적당하게 가중 평균한 거예요. 적당하게 가중 평균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daptive Expectation의 일반적인 형태는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T-1기의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과거에 쭉 발생했던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피셔 방정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뭘 가정했냐면 이게 파이 t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꼭 이 적응적 기대에서 A0만 1이라고 두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기까지의 물가 상승률 T-1기까지의 인플레이션율은 우리가 다 무시하고 다음 기의 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좀 특수한 형태의 어답티브 익스펙테이션은 바로 얘만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A1이 바로 요 값이죠. A1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두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삿짐 센터 경제의 이제 필립스 커브에서 특수한 형태의 적응적 기대를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보다 더 일반적인 형태의 필립스 커브에서 람다를 1이라고 뒀다. 얘를 이제 1이라고 두면 이제 얘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설명 중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적응적 기대를 우리가 채택했다. 이 어떠한 형태의 적응적 기대냐면 앞으로 형성될 물가 상승률은 T 플러스 1기의 물가 상승률의 기대값은 바로 지난기에 형성된 물가 상승률과 같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사용을 할 때 T 플러스 1기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냐면 파이 t-1과 같다고 적응적 기대를 채택을 했으니까요.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의 파이 t-1, 1 마이너스 람다의 파이 t-1이니까 이제 파이 t-1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필립스 커브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DP 갭이 만일 0이라면 그렇다면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파이 t는 파이 t-1과 같아지는데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장기 균형 상태의 경우에는 바로 GDP 갭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 실질 이자율이 RT가 알파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고 그래서 GDP 갭이 0이 된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IS 커브는 예, 바로 그 한 점. IS 커브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가 RT고 이쪽이 Y T 해시였습니다. 바로 경제는 요점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알파니까.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커브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필립스 커브 그림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고 강의를 마치죠. 자,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예, 파이 t는 파이 t-1 플러스 베타의 yt이라고 썼는데요. 자, 여기에서 세로축의 변수를 파이 t라고 쓰면 가로축의 변수를 yt라고 쓰겠습니다. yt hat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가 바로 기울기가 될 거고요. 얘가 바로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런 형태,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편이 파이 t-1이고 기울기가 베타인 이게 바로 이제 필립스 커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앞서 IS 커브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이제 0이라고 표시를 하면 절편을 여기다가 우리가 그려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필립스 커브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쪽 가로축이 yt이고 세로축이 파이 t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이 지난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니까 파이 t-1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필립스 커브에서는 이제 YT 햇이 단기 GDP가 혹은 GDP 갭이 0일 테니까 이 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기의 인플레이션율은 T-1기의 인플레이션율과 같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